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16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7.6% 상승하였고요. 나머지 이제 우진도 이제 11%까지 상승했고, 나머지는 이제 한 3%가 최대, 조금 적게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반전된 모습입니다. 일단 먼저 원자력 테마 보기 전에 전체 시황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3,449포인트, 오늘도 1.2% 올라가면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조 8천억 가까이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000억 정도 매도하였고요. 코스피 위주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대장 종목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시가총액 높은 종목 위주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모습은 사실 이제 한국 증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다 동일하게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버블의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금리가 이제 미국의 고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되면서 고금리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소매 판매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는 좋지 않고 소매 판매는 좀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CPI는 예상치보다 훨씬 예상치만큼 나왔고, PPI는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지표들이 기울어져서 나오지 않고 조금 균형을 맞춰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내일 모레는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9월 18일에 아마 0.25%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목요일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고요. 0.25%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워낙 이제 고금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그 다음 달에도 또 내려가고,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3% 중반대까지 진입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또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이 우려하던 바와 같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1383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던 움직임에서 사실상 이제 위로 들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정책이 미국의 금리 인하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원달러도 이제 상방 압박보다는 하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환율도 안정화시키고 있고, 전체적인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유입들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올 이제 3, 4월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우려되던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부채도 많고,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무역 전쟁도 굉장히 격화되었었고, 그런 상황들이 좀 다 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최근에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주시해야 되는 것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때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 시기가 왔을 때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와 그 다음에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가 그렇게까지 격차를 벌리면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그 부분은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볼 거고요. 향후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다시 돌아와서 원자력 테마들 종목들 하나씩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윗꼬리 없이 눌러지면서 오른쪽 아래로 좀 더 고를 팔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지금은 하루 만에 7.6% 정도 반등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6만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위아래로 주가를 흔들면서 이렇게 횡보 라인을 이어가는 듯 하고요. 좀 지겨울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21선, 61선 수렴 구간에서 계속해서 떨어뜨릴 듯 위로 올릴 듯 애매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 좀 증가시키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KRX에서는 440만 주, NXT에서도 지금 96만 주 매수하면서 거의 500만 주 이상 매수해줬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가 대부분 많은 매수를 했지만 상당히 NXT에서도 추가 매수하면서 한 1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 다른 수급이 지금 들어왔고요. 500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꽤 많은 지금 물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시장 상황은 이제 금리 인하로 자리를 잡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조선, 방산, 원전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좀 이제 수급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런 수급들이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자력 테마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텐데요. 그게 아무래도 미국 시장으로의 우리 이 기업들의 진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오늘 많은 상승은 아니었지만 2.5% 반등을 하는데 성공했고요. 이제 6만원 초반에서 조금 이제 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쉽게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눌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고 한 3일 정도 해서 위로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고요. 21선 위로 오랜만에 주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대형 플랜트 수주도 성공을 했고, 사실 이제 미국과의 협력 관계라고 한다면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으로 현대건설이 협력을 하면서도 이제 홀텍사라는 그런 SMR 관련된 시장 진출에도 현대건설이 유리하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이 현대건설이 내려갔던 주요 이 내용들이 조금 무뎌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이제 지지라인 지지하고 상승에 이제 성공을 한다면 이제 현대건설의 그런 이 악재보다도 미래에 대한 그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일단 목표가는 이미 한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매수했던 거 그대로 뱉었는데요. 오늘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25만 주 정도 매수 있었고요. 사모펀드, 그 다음에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KPS고요. 한전 KPS도 오늘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 회복을 했고요. 계속해서 골파는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한 3번 정도 지금 파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여전히 한전 KPS는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이제 이 세기형으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만 조금 애매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기자재 공급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과의 협력 입장에서 좀 더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커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이 원전이 정말 이제 미국 내에 지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 독자 원전이 해외 수출이 또 추가적으로 체코 원전 외에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국내 원전도 추가로 건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한전 KPS, 한전 기술에 계속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지지하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비슷하게 흘러가죠. 한전 기술도. 그래서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자 이틀 정도 매수했습니다. 한국전력도 큰 변화 없었고요. 지지 라인 계속 형성하면서 한 5번 정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도 비슷하게 저항을 맞고 있고, 지지 라인도 비슷하게 지지해주고 있고, 박스권을 형성해서 이 구간을 이제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은 크게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S&T 에너지는 6만원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었습니다. 21선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는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추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기자재 관련한 움직임이 좀 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금 한 5일 정도 빠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조금 매수해주고 있는데, 일단 뭐 크게 주목할 만한 수고 없었고요. 사모펀드가 이 S&T 에너지에서 좀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BHI고요. BHI도 하락폭이 꽤 깊었는데요. 오늘 조금 반등했습니다. 한 3% 정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N자로 빠르게 이 하락폭을 메워주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일별 거래량은 조금 증가했는데,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좀 뱉어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는 추세고,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죠. 조금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성남밴드는 추가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32,650원. 고점을 찍고 쭉 떨어졌고요. 굉장히 이제 의도적으로 차트를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이렇게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맞으면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성남밴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미국과의 그런 협상에 대해서 좀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이 성황밴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어제 매수했던 거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한 4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용입니다. 태용은 800원 정도 반등을 했고요. 34,100원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21선 아래로 데드크로스 만들었습니다. 단기 움직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횡보하는 그런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저점 라인을 낮춰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역부족이고요. 조금 더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 구간 안으로 다시 주가를 진입시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거래도 최근에 크게 없고요. 지금 태용 같은 경우는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부족하죠.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그리고 엊그제 좀 많은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한 38,000주 매도했고, 그 다음에 NXT에서도 13,000주 매도하면서 5만 주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사모펀드 금융투자가 조금 매수했고요. NXT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태용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SMR, 특히 최근에 계약 소식을 하나씩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국내 해상풍력과 해외 해상풍력 비중이 꽤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관심 받을 만한 기업인데요. 굉장히 수급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14% 정도 반등을 했고요. 상당히 크게 반등했죠. 그래서 NXT에서 더 강한 모습이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비슷한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에 그 하락폭을 메워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NXT까지 해서 거의 이제 고점을 또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거래량 상당히 크게 터지면서 최근 대비해서 아주 강한 흐름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 어제 매도했던 거 그대로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진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횡보 구간 이후에 추가적인 또 주가 업그레이드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주요 소식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어제 이제 미국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특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영국과 이제 미국이 100조 협정 소식에 또 미국 원자력주가 급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과 1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고요. 오클론은 15.6%까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 뉴스케일 파워와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도 7.5%, 13%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는 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원자력 프로젝트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3, 4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원자력 발전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 규모가 지금 94조 원을 넘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틈을 우리가 분명히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미국이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대체 이 기업과 대체 국가를 찾도록 시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웨스팅하우스의 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웨스팅하우스를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급망을 찾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한국의 기업, 민간 기업들도 협력하기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을의 이 뭔가 대우를 받아서 불평등한 것처럼 대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 큰 시장을 기회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상 지재권 자체가 시작이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원천 기술인 이 원자력 기술이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가 인수를 해버렸죠, 그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와서 이렇게 뭐 이 진상조사를 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깊이 파고들어서 누가 잘못했냐,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논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이 대체 국가와 대체 기업을 찾았을 때는 한국이 정말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그런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우리 정부도 잘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SMR은 원팀으로 뛰는 챔스다. 한국이 글로벌 파운드리로 간다. 라고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국적 연합군이 개발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한수원이 설계와 건설 동시에 진행하고 현대건설도 이제 원전 해체 시장도 들어갔기 때문에 확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은 세계 스타 플레이어들이 함께 뛰는 챔피언스 리그 축구팀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축구 스타 플레이어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영국,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뭐 일본 요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러시아도 있지만 지금 중국, 러시아는 사실 서방권 그리고 이 한국 쪽에 있는 그런 이 원자력과 협력을 하기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안보 측면에서 좀 갈라져 있는 느낌도 강하고요. 최근에 특히 이 미국이 원자력 기술을 다시 부각을 시키는 이유가 중국의 원자력 리더십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패권 다툼의 연장선으로 이 원자력으로 이제 넘어온 상황이고, 그것이 AI에 대한 이 에너지 필요성이 또 원자력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탈원전 분위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대폭으로 늘어났던 유럽 시장에서도 이제 전력에 대한 그런 효율성,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상황이 지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SMR 패권 다툼에 있어서 한국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SMR 시장이 지금 2043년까지만 하더라도 4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33년에 100조 원인데 거의 뭐 10년 만에 4배 가까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3년 정도면 SMR의 초도 호기가 각 국가에서 이제 완성이 되고 상업운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 정도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는 2043년 정도로 가면 그런 이제 자리 잡은 모델들이 양산화되어서 이제 뭐 2년 정도 짓던 거를 1년 혹은 뭐 3개월까지 축소를 시켜서 계속 이제 양산형으로 도장 찍듯이 짓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요때가 되면 이제 아마 대형 원전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SMR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다음 기자재 제작에 있어서 그 비용이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향후 그런 이 SMR의 보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 원자력 분야의 리더십을 넘겨서 안 된다. 빌 게이츠가 창립한 미국의 SMR 기업 테라파워의 크리스 르베크 CEO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확실히 초점을 지금 이 한국과 미국의 협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정부는 계속 한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은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겉으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아주 우리에게 대못을 박는 것 같지만 그 부분도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SMR 시장은 사실 웨스팅하우스와 좀 별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테라파워라든지 뭐 BWRX,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홀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각각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테라파워도 영국 원전 시장에 진출 가속도를 내고 있고요. 미국의 KBR이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트륨 원전이 이제 점점 보급화된다면 향후 사실 4세대 SMR이거든요. 경수로 SMR이 203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좀 건설이 되더라도 이제는 향후 그 물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열의 이 효율적이고 열을 식히는데 또 안정적인 핵 폐기물도 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연료들이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나트륨 이 원전이고요. 그게 지금 테라파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국내 이제 테라파워와 연관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이 SK 쪽, 그 다음에 HD, 현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 태용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직접적으로 지금 협력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계속 협력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이제 최근에 분위기는 조금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을 보류하자라는 분위기였는데요. 다행히도 고준위 방패장에 대한 이 부분은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종 처분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지원금 규모와 지역 및 지원 사업을 구체화한다라고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패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원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이제 방패장을 건립을 함으로써 이 수명을 다하는 원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계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리고 거기 꽉 차 있는 폐기물들을 좀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한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원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나라도 사실 SMR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SMR은 2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과 민간 기업들이 협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장려해서 계속 기술 개발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미국 모델들을 혹은 영국 모델들, 이런 선진 SMR 모델들을 한국에 또 유치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다각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상풍력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국내 이제 대형 터빈 기술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유니슨이 터빈을 국산화해서 10메가와트급을 지금 개발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뭐 지메스 가메사라든지 뭐 오스테드, 이런 이제 일가견 있는 그런 이 풍력 기업들, 외산 기업들은 이미 14, 15메가와트급을 상용화를 했고요. 이제는 20메가와트급까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꽤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산 터빈을 또 우리 해상풍력에 설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원자력 발전도 국산화를 이제 대형 원전은 잘 진행했지만 SMR은 솔직히 말해서 좀 아쉬운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해외 선진
기업들 대비해서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델은 이제 완성도가 높을진 모르겠지만 상용 속도가 좀 느리고요. 우리나라 ISMR이 사실 다른 이 모델 대비해서 좀 많이 뒤처진 감이 있습니다. 2030년대 초중반에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다른 모델들을 충분히 우리나라에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풍력도 지금 중요하죠. 풍력 단지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이제 차곡차곡 계약이 되면서 그 풍력 기자재 기업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에너지 입장에서 LNG, 풍력, 그 다음에 이 SMR, 대형 원전, 그리고 태양광도 있죠. 태양광도 사실 보급률을 우리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면 그런 전력에 대한 시스템의 혼란이 가중될 수는 있지만 잘만 활용만 한다면 사실 태양 에너지는 공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더 개발해야 되고 모듈의 효율성 그리고 그 모듈이 다 사용되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을 다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발전 기자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자력 테마지만 그 아래에 다른 기자재들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주목해 볼 만하다. 꼭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만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전력 기자재 기업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반도체 종목에 좀 관심 많이 갖지만 결국에는 다시 에너지에 집중된 관심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